안녕하십니까, 권영필 변호사입니다. 오늘도 건설 관련 좋은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. 지체상금은 도급인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조항입니다. 왜냐하면 지체상금, 즉 지정된 기일까지, 지정된 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이 된다 라는 것입니다. 이유여하를 막론하고, 특히 손해배상 책임 자체도 그 액수는 상관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상금, 약정이 있는 대로 배상을 해야 된다. 이게 손해배상 예정입니다.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제됐을 경우에도 이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느냐? 언뜻 보면은 이것도 완성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완성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, 해제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 지체상금은 적용될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, 수급인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해제됐을 경우에 그러면 그 귀책 사유에 해당하는 지체상금 역시 부담할 수 있다.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완성되어야 될 그 시기에 완성되지 않았고 결국 해제됐다고 한다면 그 기간만큼의 지체상금은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. 굉장히 중요합니다. 도급계약에 있어 지체상금 운누는 이렇게 이제 약정은 이렇다. 그래서 도급인의 손해액의 입증 곤란을 덜고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관계를 관여할 목적으로 당사자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다음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. 지체상금이란 것은. 그리고 지체상금 약정은 수급인이 약정 준공일보다 늦게 공사를 완료하거나 수급인의 귀책 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뿐만 아니라 도급인의 귀책 사유로 해제된 경우에도 적용된다. 이 경우에 도급인의 귀책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수급인이 공사를 계속하였다면 완성할 수 있었던 그 기간을 기준으로 당초 준공 예정일로부터 지체된 기간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지체일수를 적용해야 한다. 즉, 제가 수급인의 귀책 사유만 말씀을 드렸는데 도급인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또다시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. 도급인의 귀책 사유가 됐다고 하더라도 수급인 귀책 사유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지체상금을 배상할 필요가 있다면 그 부분은 인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. 이것은 손해배상의 기본적인 원칙, 공평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. 정리합니다. 지체상금은 지체일수에 따라서 수급인의 귀책이나 손해배상액과 상관없이 약정된 금액을 부담을 해야 된다. 두 번째, 수급인의 귀책 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당연히 지체상금 약정은 유효하고, 더 나아가서 도급인의 귀책 사유로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공사의 지체에 수급인의 귀책 사유도 있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 역시 고려돼서 지체상금은 인정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.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. 저도 이거 도급계약 해제할 때 지체상금은 상관이 이렇게 고려를 하지 않았는데 이 판결 때문에 사실상 많은 손해배상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.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